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이제 막 정착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땀 흘리며 납부했던 국민연금, 과연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혹은 미국의 연금, 소셜 시큐리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를 어떻게 현명하게 연결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오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기록이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라는 든든한 다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협정 덕분에 양국에서의 연금 납부 기록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노력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년 반과 10년입니다. 첫 번째 숫자, 1년 반은 미국 사회보장연금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미국에서 이를 통해 사회보장세, 즉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최소 18개월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18개월의 미국 기록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년을 일하고 한국에서 8년을 일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총 10년의 기록으로 인정받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숫자, 바로 10년입니다. 왜 10년이 중요할까요? 만약 미국 내에서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한국의 기록을 합산할 필요 없이 오직 미국 시스템 안에서 독자적으로 완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반이 자격의 문턱을 넘는 것이라면 10년은 그 시스템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회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효율성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보장세로 $1,000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놀랍게도 미국 정부는 그 즉시 약 3배에 달하는 $3,000를 당신의 연금 계좌에 보태줍니다. 즉, 나는 $1,000를 냈지만 나의 노후를 위한 자산은 $4,000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300%의 이자를 선지급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4,000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복잡한 투자 지식 없이도 내 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렇게 쌓인 자산을 평생 동안 매년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연금을 받게 되면 배우자는 별도의 납부 기록이 없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로 돌아가면 300%가 아니라 사실상 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부부의 안정된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더 많이 낼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미국에 오셨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을 특히 10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 10년간 근로소득을 올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한책임회사라는 아주 현명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투자를 통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LLC를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인은 소유주인 당신에게 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급여는 명백한 근로소득이 됩니다. 즉, 내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연금 기록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얻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메디케어 역시 근로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에 이민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LLC를 통해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3에서 4년만 꾸준히 세금을 납부한다면 미래에 값비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에 두고 온 자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한국에 남겨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원칙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오는 것입니다.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결정하셨다면 혹은 한국 자산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소 1년 전에 미국 현지의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지인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와의 사전 계획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많은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지만 사전에 준비한다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은 기대와 함께 많은 도전을 동반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결코 빼앗기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현명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미국에서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